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검찰 개혁을 놓고 정말 말이 많습니다. 시끄럽네요, 진짜.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을 놓고 지금 찬반론이 팽팽히 맞습니다. 자, 그건 지금 잠시 후에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그 장인수 전 MBC 기자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 개혁과 공소 취소를 거래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공소 취소를 뭔가 요청했다, 요구했다 여기까지고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검찰 개혁을 그거하고 지금 엿바꿔 먹는 거냐? 바꾸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따라붙은 거죠. 예. 근데 상당히 뭐랄까 좀 너무나 좀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고. 그 장인수 기자가 당연히 뭐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낼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어디선가 분명히 듣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장인수 기자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게 만약에 그게 검사라면 이게 장난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 공소취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현 정부나 대통령한테 뭐가 큰 구린 게 있는 것처럼 또 모양새를 만들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장 기자를 속여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얘기를 그렇게 한 소위 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확인돼가지고 이제 물러나야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대통령이 검찰의 어떤 그 정치 검찰의 악마성을 너무나 많이 느끼신 분인데.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전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가 깨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치면 검찰개혁법안을 그러면 검사들 입맛에 최대한 맞게 구매에 맞게 맞춰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공소 취소가 되겠냐.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거든. 끝까지 손에 쥐고 그 끝까지 이걸 가지고 뭔가 정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할 집단이지 그걸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사례도 있어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인권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입건해가지고 그걸 구속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를 계속 흘렸거든요. 조선일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퇴임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무혐의 처리했다는 그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늘 뭔가를 이렇게 고리를 걸어놓고 사람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게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에 걸려서 넘어가실 리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이게 뭔가가 지금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황당함을 넘어서 기가 막히다라고 했고요. 법무부도 사실 무근이라면서 거래를 제안했던 당사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뭐 밝혀지면 좋을 일인데 장인수 기자가 기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기다리면 진상이 드러나겠죠. 뭐.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거래설 의혹의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가능성 높지 않은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적인 공세죠. 전형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내 검찰하고 손잡고 거래하고 정치적으로 못된 짓하고 했던 게 어떤 집단인데 그 뭐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런 게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나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거울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민주당은 국힘의 이런 정치 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거는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거다. 예, 그래서 그럼요. 조작 기소를 밝혀내서 공소 취소를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전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 그게 밝혀진다면 공소 취소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그때 가서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그거야말로 정치 검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근거들을 다 밝혀내고 그것도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김성태 녹취록 같은 녹취록을 것도 통해서? 얘기가 예. 되고 너무나 쇼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좀 이게 낱낱이 전모가 드러나서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치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공소 취소 거래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거 공천 취소에 대한 거래는 있을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과 무근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정정당당하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김어준 씨도 뉴스공장을 통해서 이 사건은 지금 그 장인수 기자가 당 차원에서 고발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근거를 더 추가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더 나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방송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여당발 내부에서의 이런 공소 취소에 대한 갈등설이 검찰개혁이랑 같이 맞물려 갖고 화제가 됐는데 이제는 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장인수 기자가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취재를 하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한 근거와 뭐 후속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공소 취소를 그렇게 뭔가 핵심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검찰에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건 무리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뭐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막 이렇게 뭐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들고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무리한 국민의힘의 공격으로 그냥 공수표만 날리다가 흐지부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황당한 음모론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요. 뭐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임은정 그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장관과의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자기는 공소 취소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인데 JTBC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건데 JTBC가 그 고위 검사장들한테 다 물어봤나 봐요. 예, 예. 혹시 이런 메시지를 받았냐 물어봤더니 예.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임은정 지검장은 이제 정성호 장관과의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문자를.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그러니까 두 사람 임은정과 공봉숙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바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또 공개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예. 어쨌든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지금 이게 장인수 기자가 현재 지금 제보자를 공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이제 모릅니다. 어차피 이제 고발까지 당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김어준 씨는 또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언급하더라고요. 이게 막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필 또 뉴스공장에 출연해갖고 하니까 예. 그렇게 파급력이 컸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뭐 배후에 있는 거 아니야. 또 정청래 당대표의 입장은 뭐야. 뭐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될까봐 마음 졸이면서 이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예. 저도 그날 JTBC에서 단독 보도하는 날 JTBC 출연하면서 예. 이게 단독으로 나오는 그 타이밍에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언급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취재해가지고 고위직의 검사장들 그리고 부장검사, 차장검사 이런 메시지 받은 적 있냐 했을 때 사실 무근이고 우리는 기사로만 봤다라고 예. 얘기한 거고 임은정 우리 검사까지 여기는 또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사실 그렇죠. 검사의 예, 예.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정부. 이제 문자 메시지 예. 공개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팩트를 갖다 박으면서 나는 정말 이런 부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페북에 입장을 써왔고 이건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음모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또 퇴근길에 오히려 당당하게 또 한 번 입장을 냅니다. 예, 예. 그래서 일축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더 커질 우려가 있고 음모설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청래 당대표까지도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윤석열 검찰 정권도 아니고 이재명 정권에서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하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공소취소의 압력을 어떻게 넣느냐. 사실 그리고 이런 리스크 있는 거를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게 밝혀지면 공소취소 해주고 싶어도 검찰은 못해요. 예. 결국에는 그냥 말짱 도루묵되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험한 그런 시도는 할 수가 없는 것도 당연히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고 생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무리하게 검찰의 조작과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이 이어까지 왔다면 정말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게 공소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국정조사가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그 파장이 어느 정도냐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CBS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뉴스공장 섭외가 와도 나가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섭외 오지는 않았는데 오더라도 나가지 않겠다. 그 이면에는 좀 서운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를 받았는데 예. 뉴스공장에서 단 한 줄도 기사가 나오지 않더라. 조선일보도 나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서운해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나가는데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저희 우리 진보 채널에서는 사실 뉴스공장 매불쇼 이런 건 되게 소중한 채널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중동에서 이상하게 왜곡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팩트와 사실 기반으로 사실 억울함을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정말 신뢰하던 그런 채널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의 지지자분들도 다양한 생각, 복잡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기사가 나는 것도 뉴스공장에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출연하려고 하다가 안 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특히나 뭐 우리 당에서 지금 올드 이재명이다, 뉴 이재명이다 하면서 지지층들의 성격이랑 이게 좀 분파가 있다라는 그런 관심사들이 있는데 뭐 기사에 의하면 뉴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의원들 블랙리스트를 돌리면서 예.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 민주 진영에 그리고 이재명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지자들을 분파를 시키는 정말 안 좋은 결과로 스스로가 우리가 발목 잡기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뉴스공장이 또 언론사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또 이제 출입하고 있잖아요. 예. 예, 요런 조사 것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튜브로서의 인플루언서 역할을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론화 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그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어준 총수도 뭐 장인성 기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고서는 사실 그날 방송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런 단독 이런 것들이 파급력이 큰 만큼 그만큼의 신중함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예. 최종적으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는 파급력이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출연해서 말을 할 때는 정말 팩트에 기반을 하고 가급적 한 번 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장인수 기자가요. 그 매불쇼에도 여러 번 출연했었는데 예. 저랑도 출연했었는데 실제로 최욱 씨가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쪽에 출연해가지고 정정보도 요청권이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발 좀 장인수 기자 팩트 체크하고 나오세요. 노동 관련해갖고 노조에서의 그런 파업 관련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틀려가지고 노조에서 막 항의받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기자로서의 정신을 저널리즘에서 정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의 쇼츠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파급력이 큰 만큼 그 책임감과 발언에 있어서의 무게감을 제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그리고 민주당과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지금 특히 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자중질환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끼리 정말 동력을 깨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겟은 상대방
야당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부조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포커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앞으로도 언론 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는 어쨌든 본인의 그 주장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추후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유튜브에 나오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누구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특히 이제 스피커의 힘이 강한 채널일수록 더더욱 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주의 진영 측에서 전환길이나 고성국 TV를 뭐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똑같다. 우리도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 나가서 이제 상대 패널 있잖아요. 예. 고성국 전환길 얘기 나오면 항상 우리 쪽을 받아쳐서 되돌아오는 게 예. 그런 우리 쪽에서의 조금 더 너무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항상 받아요. 근데 저희는 김어준과 어떻게 고성국이 똑같냐라고 좀 반박을 하죠.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동등한 비교는 아니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김어준 총수도 뭐 딴지일보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민주당의 그런 협력을 가지고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시점에서 김어준 총수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채널의 역할과 앞으로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고민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송영길 대표 불러주시고요.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여러 번 예전에 출연했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이 많이 출연해갖고 좀 정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